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동산 위에 올라서서 굉장히 핫한 반응을 많이 받으셨죠? 임신되는 방법이라던가 난임에 대해서도 더 디테일한 내용을 묻고 싶다는 이제 저희 주민 여러분들의 댓글이 정말 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모셔본 일산마리아 병원의 원장님 이재호 선생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먼 길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멀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연 임신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조건 시술할 게 아니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임신이 잘 되게 하느냐고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먼저 물어봐요. 어떻게 자연 임신을 해왔는지. 정말 될 법했는데 이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안 됐던 건지 정말 잘못하고 있었던 건지 80-90% 정도는 잘못하고 있다가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 임신법에 대해서는 제일 나쁜 게 선배들의 조언. 옆집 뭐 언니. 이러면 돼. 뭐 옆집 언니, 직장 선배, 엄마, 군대 선임, 뭐 자기의 케이스로 한 번 된 것을 일반화시켜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 카페. 맞아요. 카페. 많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피임을 3년간 했습니다. 꼬치꼬치 캠을 해서 어떻게 피임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해서 보면은 사실상 제대로 못한 채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임신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고 있었던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많은 우리나라 커플들이 내가 임신이 가능했던 시점은 내가 마음먹은 순간부터예요. 지금까지 안 된 건 내가 마음을 안 먹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한 거는 작년부터니까 작년부터 난임 기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 캠으로 보면 네. 한 5년 전부터 임신이 맞아요. 가능했던 그런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이 오해와 잘못된 지식들이 필터 없이 전달이 되는 어떤 그런 분야. 맞아요. 피임만큼 사실 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선생님 아까 얘기하신 지뢰사정이랑 왜 사정하고 난 뒤에 물구나무서기 하면은 뭐 임신이 더 잘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건을 많이 쓰죠. 그렇죠. 화장실을 뭐 가면 안 되고 저도 환자들이 나는 남자친구랑 만난 지 3년 됐는데 피임 한 번도 안 했는데 임신 안 됐다면 저는 두 분이 난임이 아닌지 의심해 보시라고 얘기 드릴 때도 있어요. 선생님 쿠포액으로 임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두 분이 난임 검사를 해봐야 될 수도 있다. 올바른 자연 임신 시도의 시작은 내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이가 제일 중요해요. 나이가 깡패죠. 나이가 깡패입니다. 깡패죠. 특히 임신에 있어서는 맞아요. 정말 죄송하고 불공평하게 성에 뭐 이런 걸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니 이건 팩트니까. 팩트니까 그렇게. 여성의 나이 맞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거는 맞아요. 없어요. 어릴수록 유리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모들이 30이 됐는데 결혼을 안 했으면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아니 저희 어머니 24세 저희 언니를 낳으셨으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저 24살 낳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나이가 다 나오네 이제. 아유. 이제 저 결혼해요. 이제 32이에요. 그러면 적당하네 이런 느낌이 맞아요. 사회적으로 든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몸이 급격한 사회 변화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35은 여성의 몸이 급격한 변화를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병점입니다. 그래서 뭐 양수 검사를 해도 그렇고 뭐 해도 그렇고 한 35세가 기준점이 늘 되는데 난임에서는 특히 그 35세의 차별이 심해요. 심지어는 진단 기준도 달라요. 난임 기간이 6개월이고 35세가 넘었으면 난임, 35세 미만이면 정상. 1년이 넘어야 35세 미만은 난임 이렇게 쳐주기 시작하고 나이 배우 중요해요. 그럼 선생님 지금 여성의 나이가 가장 중요하다 얘기하셨는데 그럼 막 남성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진짜 상관없나요? 있죠. 근데 치사하게 조금 천천히 와요. 본격적으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정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 한 50세? 예? 50세요? 너무하네요. 감사합니다. 부부관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배란일도 맞춰서 하거나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임신이 될 가능성이 젊고 건강한 35세 미만의 여성이라고 하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배란일을 잘 맞추면 한 회 시도하는 횟수당 30%? 35%까지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3번 정도 시도하면 임신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나요? 첫 한 3달. 그때 이제 임신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많으면 한 80% 정도의 커플이 냅두면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성생활 하세요 라고 풀어놓으면
뭐 많은 사람들이 임신을 다 성공해서 옵니다. 홍 선생님은 임신할 때까지 얼마 걸렸어요?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둘 다 매우 쉽게 임신해서. 네. 저는 진짜 첫째 때 계획하고 딱 세 번째 달에 됐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다 있었어요. 첫째 달에 딱 안 되니까 나 왜 안 되지? 근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그리고 하더라고요. 약간 아는 게 병이에요. 선생님 맞아. 사실 20대 후반에 아기를 가져서 되게 좋을 때였는데도 맞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난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20대 후반이었어. 네. 친구들이 이제 몇 년 만에 연락 와서 이제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안 됐어. 일단 더 해봐. 더 해봐야지. 더 해봐야지, 맞아. 네. 1년까지 해보고 나서 남는 사람은 한 10%밖에 안 돼요. 11개월 차에 임신이 되면 아주 정상인 거예요. 난임 시술 진짜 열심히 하시다가 결국 안 돼서 포기하고 소위 이제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자연 임신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되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맞아요.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는 예전에 산모분 중에 메르스 있었을 때요. 시험관 시술 한 3번인가 하고 아 이번 달 그냥 쉬었다 가려고요. 메르스 때문에 딱 그랬는데 임신됐다고. 내 개인적인 경험은 8번 시험관을 했는데 손잡고 와 너무 힘들잖아. 한다면 쉬고 오세요. 보냈는데 그날 딱 임신한 거야. 아. 그런- 명의시네요. 자연 임신을 시켜. 손 한 번 잡아줬으면 진짜. 아니 이거 뭐 삼신할배인데 삼신할배? 그래서 그 전에 너무 준비를 잘하고 맞아. 식습관 교육하고 이런 거 잘 맞아요. 돼서 이제 자연 임신이 되었다. 그렇죠. 확실히 신의 영역이 그 부분이 있어요. 의사가 맞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임신을 할 수 있는 그 가임기라고 하잖아요. 한 달에서. 네. 그 가임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는 게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배란일을 찾으러 저를 방문하거든요. 남포가 이렇게 잘 컸고요. 뭐 이렇게 관계를 하십시오라 그러면 늘 끝에 가서 그래서 배란이 언제예요? 라고 꼭 물어봐요. 그분들은 꼭 참았다가 빨리. 빡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맞아요. 성관계는 배란되기 일주일 전부터 부부관계를 해오다가 배란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멈추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 배란일도 좋은 날이에요. 사실 배란일도 관계하는 것도 높은 확률로 같습니다. 근데 이 정말 좋은 윈도우를 살짝 비껴서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배란되기 일주 전 부터. 부터 배란일 하루 이틀 이후까지. 난자가 오래 못 사니까 그렇죠. 네.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하다. 한마디로 생리 끝나면 관계 시작하시면 돼요. 맞아요. 네. 정말 이제 내가 열심히 임신을 하고자 하면 생리 끝나고 난 뒤에 매일매일 해라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학교에서.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것이 매일매일 못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관계를 매일매일 하는 게 전혀 부담 없고 시간도 많고 이러면 숫자상으로만 따졌을 때는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분한테는 물어봐요. 관계를 얼마나 자주 하세요? 그럼 저희는 그냥 매일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병원에 오지 말고 집에서 그냥 계속 매일 하세요. 뭐하러 잡아? 맞아. 어차피 늘 그러게요. 다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직장 다녀야죠. 피곤하죠. 특히 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맞아요. 이게 정말 용이치 않단 말이죠. 맞아요. 제가 앉혀놓고 사실 제일 좋은 건 매일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딱 남성분 고개 떨어지고 분이 그 봐. 남자의 문제가 진짜 아닌 게 이게 옛날에 저희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이 되면 플레저와 플레이여야 하는데 맞아요. 레이버로 바뀌는 순간 맞아요. 이게 참 고역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을 두 분이서 현명하게 해야 돼요. 하루 이틀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날이 오면 정말 집에 가기 싫어지고 그쵸. 발기 부전이 오고 사정이 실패가 되고 싸우고 이제 어긋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잡을 때 이날서부터 이때까지 편할 때 3번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학술적으로 매일 한 거랑 이틀에 한 번 한 게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숫자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만큼 1, 차이 나요. 2% 정도 네.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힘들게 매일 하려고 애쓴다기보다는 자기한테 맞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주. 진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이틀에 한 번 하는 거예요. 3, 4일까지 좀 띄우면 그건 조금 조금 손해보기 시작해요.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선생님 그러면 그냥 딱 까놓고 오늘 하이라이트. 임신이 잘 된 체위가 있나요? 뭐 뒤로 하면 잘 되고 여자가 위에 있으면 잘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정할 때 깊이 사정하면 잘 된다 뭐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도 어떻게 있어요. 하는 거야? 뭐 깊이 사정. 자세를 전 이제 남자가 잘 몰라요. 깊이 어떻게 사정 잘하죠? 깊이 정자가 헤엄쳐 가는데 거리를 짧게? 그치 가까우면 너 빨리 헤엄치니까 덜 죽을 것 같잖아. 근데 뭐 말씀드리기 그런데 보통은 그게
얘기해봐. 오늘 편집 많이 될 것 같다. 그게 굳이 꼭 글쎄. 길이가? 네. 안 맞는 사람도 있지. 아, 네. 안 맞을 죄송합니다. 수도 있죠. 네. 계속 자랑이다. 예언을 약간 자꾸 선을 넘네. 자세. 음. 자세는 없습니다. 없고 뭐 썰은 많죠. 뭐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시간도 있죠. 새벽 3시에 하면 아들이 나오고 아, 시간이랑 관계는 아무것도 없고요. 두 분이 가장 편안한, 두 분이 가장 행복한 맞아요. 자세와 시간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연 임신을 원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날짜를 잡아서 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흔히 배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배란 테스트기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사용을 하려면 그거는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사용하다가 병원도 한번 오고 싶다 그럼 언제 오는 게 좋은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배란 테스트가 좀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물론 그게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란 테스트기는 사용해 보실 수는 있고 사용해 보십시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지 의사가 본 초음파와 어떤 그 맞먹는 어떤 급의 어떤 힘을 가진 검사는 아니니까 양성으로 나오면 아 이제 배란이 되는구나 이틀 뒤에 배란이구나 라를 알고 그때부터 막 이제 시도를 하시는데 그 방법도 생리가 규칙적이면 시도해볼 만합니다. 불규칙하다면 너무 믿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다낭성 난소증후군인 분들은 LH가 항상 올라있기 때문에 맞아. 365일 양성이 맞아, 나오는 맞아요. 만약에 본인이 불규칙하시다면 차라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초음파를 확인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 꼭 내가 LH 호르몬 수치를 알아야겠다면 피검사를 피검사. 하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할 때 한 번에 몇 번? 하루에 한 번. 괴물아. 얘야. 자랑하는 거지 지금. 얘 약간 아니 매일매일 이거 얘는 궁금해서 원래 여러 번 하는 거 좋아하는 맞아. 원래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맞아요. 네, 여러 콘돔도 막 한 번 썼던 거 또 쓰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하거든요. 있잖아요. 맞아요. 좋잖아요. 좋잖아요. 성우는 여러 번 해. 괜찮아.